첨벙첨벙. 비도 그나마 괜찮고 다 젖어. 드디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나 보군. 아스드와 오늘의 밥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보정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보정하면서 유튜브를 보통 보는데 유튜브 중에 제가 요즘 영상을 안 올려서 이렇게 영상 안 올려도 되나 싶어가지고 그 예전에 어떤 영상 올렸더라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꽤나 재밌네요. 약간 영상 자체가 재밌다기보다 내가 뭘 하고 살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차피 11월 달에 지금 6월부터 올리지 못한 영상들을 올릴 거니까 좀 근황 토크 해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날씨가 괜찮아져가지고 이렇게 밝은데 오늘은 10월 16일 5시고요.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그지 같아요. 태풍이 왔어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뭐 간혹간혹 중간중간 계속 좋은 날씨도 있기는 했어요. 괜찮았던 날씨도 있었는데 태풍이랑 약간 우기가 빨리 온 것처럼 좀 일찍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스냅 촬영이랑 투어하고 이러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좋아지고 하니까 보물처럼 약간 선물 받은 것처럼 재밌게 촬영도 하고 하기는 했지만 지금 9월달부터 10월까지가 원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는 시즌이에요. 이러고 이제 11월달에 조금 줄어들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요번엔 좀 추석 연휴가 눈치 없이 있어가지고 길게 휴가를 내시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 유럽보다 다른 데를 더 많이 가셨다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번에 개천절하고 한글날은 그래도 꽤나 한 3일 정도 연차를 내면 이제 5일 연차를 내면은 뭐 한 2주 가까이를 쉴 수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왔어요. 저번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조금 많아지고 11월 초까지. 그런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제가 더 속상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먼 데까지 오시는데 날씨가 안 도와주니까 그리고 게다가 여기가 날씨가 그때 좋다고 알려진 곳인데 어쨌든 좀 아쉬웠긴 한데 그런 걸 차치하고 저는 이제껏 어떻게 지냈냐면요. 제 달력인데요. 아주 바빴어요. 이렇게 이때가 휴가고요. 휴가 전에 그다음에 휴가 갔다 오고 후에 9월 이렇게 다 스케줄이었어요. 이게 글자가 다. 그래서 유례 없이 바쁜 7, 8월과 10월까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퐁당퐁당 완급 조절 잘 하면서 쉬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메뉴도 개발을 해가지고 돈까스, 김치, 나베 혹은 스튜, 전골, 냄비 뭐라고 불러야 될지 한국에서 나베 우리가 돈까스 김치 나베라고 하는데 어쨌든 영어로는 스튜 정도로 표현을 했거든요. 뭔가 찌개 끓이듯이 이렇게 바글바글해서 나오는 그렇게 만들진 않아서 뭐 어쨌든 그런 것도 만들고 돈까스도 하고 한국식으로 또 떡갈비랑 비건 떡갈비 이런 메뉴들을 추가를 했어요.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제 식당이 이미 이제 5년차, 4년도 훨씬 넘은 근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단골 손님들이 생기는데 이 단골 손님들이 원래 먹던 거를 먹기 위해 오기도 하지만 약간 한식당으로는 목적 자체가 포르투갈 친구들이 좀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직접 요리를 하던 그 위클리 메뉴가 있던 시기에 정말 많은 단골들이 생겼고 매주 오는 단골들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점점점 한식당도 생기고 한국 식재료나 아시안 식재료에 대한 이렇게 수요도 늘어나고 그게 조금 흔해졌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않으면 뭐 약간 흥미도에서 떨어지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또 흑백 요리사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제가 요리에 대한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뿜뿜 하는 거예요. 새롭게 레시피 개발하고 막 그걸 테스트하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식당 하는 즐거움이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네, 투어는 우리 가이드님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저랑 이제 벌써 1년 넘게 하고 계시는 가이드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님은 일반 투어를 담당해 주시고 저는 프라이빗 투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빗 투어란 그 신청하시는 분의 그 기호에 맞게 제가 일정을 짜고 식당 같은 것도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투어를 다녀요. 제가 밴이 있기 때문에 그 밴을 가지고 기사님과 함께 제가 그 근교까지 다니면서 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이렇게 프라이빗 투어를 하려면 여기 사정에 대해 밝아야 하고 여기 도시들도 많이 가봐야 하고 포르투갈어도 조금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 투어는 이제 남말 꼭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해서 저는 요즘 수업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포르투갈 이민 오실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정보일 것 같은데 PLA라고 하는 포르투갈 정부에서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PLA 제도는 여기에 정착한 거주자들, 거주증을 가진 거주자들, 이민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포르투갈어 수업이에요. A1, A2 반이 있고 B1, B2 반이 있는데 이제 이거 묶어서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시간 단위로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매일매일 간다 아니면 일주일에 2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하는 걸로 신청을 했고 자기가 거주하는 곳 주변 중심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제가 맨날 학교 학생들 그 다니는 곳 아주 귀여운 책재기들 보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학교 가서 수업을 들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B1, B2 수업을 하는 목적은 사실 저는 웬만한 그 포르투갈 사람들의 포어를 생활적인 면은 솔직히 거진 알아들어요. 다 이제는 근데 100%냐고 하면 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가끔씩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사투리나 억양에 따라서 뭔 말이야?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약간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서울 표준말을 배웠는데 뭐 강원도나 그런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이지? 하는 뭐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충 문맥상 다 알아들 수 있는데 제가 통역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잘하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전문적으로 통역을 하고 있는 제 친한 친구한테 이제 의뢰를 넘기곤 해요. 그 식당을 하다 보니까 관공서를 정말 뻔질나게 다녔어요. 제가 처음에 오픈을 할 때. 심지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 한식당을 열게 되면서 그런 한국인이 이런 한식당을 여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포르투에는 없으셨어요. 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랑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관공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리오를 만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마리오 만난 썰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풀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직접 발로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그때 정말 좀 싸우다시피 관공서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는 것 같아요.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회사라든지 수도회사라든지 가스회사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생활하는 데 있어서 포르투갈어로 불편하다 는 이제는 벗어났어요. 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여기 산 지 벌써 7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7년 차인데 이걸 못하면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마다 이런 말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물론 필요에 따라서 언어는 배우고 말고의 차이가 있고 또 영어만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폄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정식으로 여기 법인을 내고 회사를 설립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하는 입장에 포르투갈어를 못한다? 아예 모른다? 전혀 모른다? 뭐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정도다라고 하는 건
제게 있어서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제 자신이. 그래서 저는 했어요. 어쨌든 그 결과가 좋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단계를 지나서 이제 영주권이 나오는 단계인데, 순수하게 제 힘으로 따낸 그 거주하면서 따낸 영주권이잖아요. 뭔가 그 배우자한테 기대거나 가족이 있거나 혹은 제가 막 학생 신분으로 길게 영주권을 따고,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일을 해서 내가 내 일을 만들어서 자영업자로 영주권을 따낸다는 것. 영주권은 여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갱신의 기간이 굉장히 긴 그런 카드예요. 이거를 이제 받는 단계에 있어서 B1, B2의 자격증? 서티피케이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PLA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PLA라는 수업이 무료예요. 거주자를 대상으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했죠.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하게 되셨다고 알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각설하고 그리하여 PLA를 듣게 되면서 배웅배노이시 단계를 듣고 있고요. 제 소망은 어차피 배웅배노이시를 하고 시험을 보면 그 서티피케이트가 나오는 거고, 이수를 10번 이상 빠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업을 시간 들여 들었는데 제 성격상 이거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공부를 안 할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글로 쓰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한국인에겐 되게 특화된 공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쓰고 읽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한국인의 학습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90년대생 교육을 받은 저와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듣는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마리오의 친구들과 가족과 영어 한 톨 안 쓰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요. 마리오가 혼자 한글을 독학해서 읽고 쓸 줄 알아요. 그리고 습득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약간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랄까?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좀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시고, 물론 언니랑 동생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서 또 소통이 되고, 또 친구들도 영어를 잘할 수 있으니까 소통이 되지만,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랑은 당연히 미묘한 차이도 있을 거고, 한국어를 했을 때 더 많이 소통을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오는 그걸 굉장히 노력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저도 여기를 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좀 제 스스로 되게 아쉬웠어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제 마리오를 만난 지 4년이 돼가는데, 내가 예전에 비해서 물론 늘었지만 더 많이 늘지 않은 게 너무 좀 뭐랄까요? 제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마리오는 이렇게 한국을 1년에 2번 가는 것을 1년에? 2년마다 한 번 정도? 1년 반에 한 번 정도 갈 때 더 많이 늘었다고 주변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심지어 포르투에 살면서?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해서 올해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나를 위해 영어를 쓰지 않는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스냅 촬영 목표치가 있어요. 저는 모든 것에 계획을 좀 하고 사는 J형 인간인데, 특히나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나 목표가 있을 때는 굉장히 계획을 열심히 잘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목표치가 있는데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년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루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아둥바둥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말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포르투갈어를 12월 달까지 열심히 잘 해내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10월 중순 이후부터 썸머타임이 끝났을 때부터는 이제 수업도 늦지 않고 잘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유튜브를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하진 않지만 꾸준히 하는 이유는 유튜브를 보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 개인적인 기록들이 나중에는 언젠간 좀 제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서예요. 네. 여러분들께서 뭔가 제가 포르투의 삶에 있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혹은 물어보시고 싶은 게 있고 너무 개인적이고 사생활 질문은 물어보셔도 대답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쉽게 치면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저는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심지어 저는 그것을 주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스 정해주세요, 루트 정해주세요. 그게 제가 가이드로서 여행사와 협업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제가 한번 영상 올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개인적인 질문으로 달아주셔도 사실 유튜브 댓글에 그것을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거나 그 질문을 받진 않을 거예요. 그건 제 마음이니까 이거는 근황 토크로 한번 올려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잔뜩 꾸민 모습으로 나타난 저는 어딜 가고 있냐면 왜 이래 여기 마리오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는 나고 여성 친구 중에 내 여자친구? 내 결혼이에요? 아이고 어떡하죠? 나 언더드레스 아니에요? 안돼 이렇게 아이고. 더 예쁘게 해야지. 나 베스트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서 여성 친구 중에 한 명이 비아라고 있는데 아주 귀엽고 예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결혼을 해요. 4월인가? 친구도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결혼하는 9월에. 그래서 친한 친구 무리가 있는데 이렇게 6명 중 지금 한 명은 한 명은 이미 결혼했고 그리고 2명이 올해 결혼을 해서 이제 3명이 남았는데 저랑 다른 친구랑 그 다음에 한 명은 여자친구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비디오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이름이 많아. 알았어 이름은 컷할게. 그래서 지금 꾸미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늦었어요. 나 분명 지금 한 2시간 여유롭게 준비했는데 또 늦어 또 나. 아직 레이트. 정말. 아무튼 그러면 이따 결혼식장에서 봐요. 안녕. Por nossos senhores, os vídeos de vosso filho, que é Deus e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토지뉴스 왔어요. 왜 왔냐면 오늘은 친한 분하고 언니하고 같이 밥을 먹을 거예요. 그 언니는 저랑 20살 넘게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 제가 와서부터 2019년부터 쭉 봐오던 언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제가 이제 생일인데 생일 때가 되면 늘 막 밥 먹자고 연락을 주셔요. 생일밥 사주시겠다고 너무 감사하게 매년 진짜 잊지 않고. 그래서 크리스마스쯤에도 만나고 집도 놀러가고 그러는데 막 자주 만날 수가 없는 게 그분은 되게 멀리 조금 포르투에서 차 타고 40분 거리에 사시고 저는 포르투 시내에 있고 또 저는 일을 맨날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만나면 늘 반갑고 연례적으로 맨날 이렇게 연례적으로 만나고 하는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에요. 같이 이야기하면 얻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래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생일 즈음해서 밥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월 31일 할로윈인데요. 이제는 11월이에요. 전 11월이 참 좋아요. 일이 적어지기 시기라서 타이 반, 자이 반으로 좀 쉴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에는 여행을 좀 갑니다. 그리고 12월에도 여행 한번 가고 아주 기대가 돼요. 모든 걸 셋업해놓고 다 끝내고 노는 이 자유란 아주 행복. 아무튼 그러면은 맛있게 밥을 먹고 오늘을 즐겨보도록 할게요. 안녕. 귀여워 언니. 아니 사진을 무슨 그렇게 어머니들처럼 찍어? 안녕. Seaside walking. Superwoman. Oh, I'm too small like this. Yeah. Hollywood neat.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카팅을 왔어요. 마리오 친구들하고 12명이서 카팅 레이스를 합니다. 이거 예전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오네? 그때 유튜브 영상 비디오 올렸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 와요.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I'm gonna make lunch. 아 귀여워. 어땠어? 유우세웨쭈이 비켜 저리 가 이렇게. During the next 20 minutes, different Mario예요. Let's just hold that in 아 advance. 웃겨 귀여워. 귀여워. Nós vamos começar